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이나 취업, 준비하시는 여러분. 아마 가장 궁금한 점 중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내 한국 경력, 과연 캐나다에서도 인정될까?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꼼꼼히 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이 복잡해 보이는 질문의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이민 규정부터 현실적인 조언까지 필요한 정보만 쑥쑥 뽑아드릴게요. 여러분. 네, 이게 사실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느냐, 또 직종은 뭐냐, 심지어 어느 주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도 답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자료들 보면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한국 경력, 캐나다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료 보니까 이게 어떤 이민 프로그램을 통하느냐가 뭐랄까 관건이라고 하던데요. 특히 그 연방 기술 이민, FSWP랑 캐나다 경험 이민, CC, 이게 좀 차이가 크다고요. 아, 네, 정확합니다. 핵심 포인트 1번인데요. 그 엑스프레스 엔트리라는 큰 시스템 안에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중에서 연방 기술 이민, 그러니까 FSWP에서는 여러분의 한국 경력이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CRS의 점수라고 하죠. 거기에 반영이 돼요. 예를 들면 숙련된 외국 경력이 한 3년 이상 되고 또 영어 점수 CLB 9 이상으로 높으면 추가 점수까지 최대 50점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FSWP는 해외 경력을 이렇게 점수화해서 이민 가능성을 높이는 쪽이군요. 네네. 그럼 CEC는 어떻게 다른가요? CEC, 캐나다 경험 이민은 이름 그대로예요. 캐나다 안에서의 경력이 그것도 1년 이상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력만 가지고는 이 CEC 자격 요건 자체를 만족시키기가 좀 어렵죠. 아하. 한국 경력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야, 명확하네요. 목표 설정을 정말 잘해야겠군요. 근데 있잖아요. 의사나 간호사, 엔지니어 같은 특정 전문직,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요? 이 부분이 약간 더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직업들은 규제 직업군, 그러니까 regulated professions라고 부르는데요.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단순히 이민 조건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주, 프로빈스의 전문직 규제기관에서 별도로 자격증이나 면허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한국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이 캐나다 기준에 맞는지 이걸 심사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BC주,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에서는 좀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인데요. BC주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International Credentials Recognition Act라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캐나다 경력이 없더라도 외국 자격증이랑 경력을 인정해주는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 간소화요? 어떤 조건들이죠? 네, 일단 유효한 국제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양호한 상태, 그러니까 굿 스탠딩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년 이상의 독립적인 실무 경험, 이게 핵심 요건이에요. 독립적인 실무 경험이요. 그럼 혹시 인턴십처럼 누군가 감독하면서 일한 건 좀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뜻인가요? 꽤 구체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감독화의 경험은 제외된다는 점, 이걸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법안 자체가 외국 경력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인 건 맞는데 그래도 요건 충족 여부는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알겠습니다. BC주 사례처럼 좋은 변화도 있지만 결국엔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떤 서류들을 보통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핵심 포인트 2번입니다. 바로 증명의 중요성.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료를 보면 일단 회사 공식 레터헤드에 직책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근무 기간, 주당 근무 시간, 연봉 같은 게 명시된 경력증명서. 이건 기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 명세서나 세금 관련 서류, 이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작성한 그 경력 설명이 캐나다 정부의 국가직업 분류, NOC 코드라고 하죠.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이거랑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 하는 점이에요. NOC 코드요? 네. NOC 코드는 뭐랄까 캐나다의 공식 직업 사정 같은 건데 단순히 나 이런 경력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 캐나다가 분류해놓은 그 직무 내용과 내 경력이 일치한다는 걸 보여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NOC 코드에 맞춰서 경력을 기술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서류 준비를 다 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력이 캐나다 취업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통할까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좀 냉정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3번, 바로 현실 점검인데요. 자료에 나온 통계를 좀 보면 한국 최종 학력자의 캐나다 내 학력 인정률이 약 21% 정도고요. 그리고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은 한 12% 정도로 생각보다는 높지가 않아요. 12%요. 12%?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서류상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실제 캐나다 고용주가 여러분의 경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는지 그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단순히 서류 요건 맞추는 데만 막 집중할 게 아니라 다른 준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캐나다 현지 상황에 맞춰서 추가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이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력 개발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한국 경력 분명히 캐나다에서 인정받을 길은 있습니다. 네, 특히 연방 기술임인 FSWP 경로에서는 점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BC주처럼 규제 직업군에 대한 장벽을 낮추려는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중요한 건 역시 철저한 서류 준비와 캐나다 기준, 그러니까 NOC 코드에 맞는 경력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 또 필요하다면 현지 적응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이민 점수를 얻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걸 넘어서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쌓아오신 그 소중한 경험과 능력이 캐나다의 고용주나 혹은 캐나다 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번역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가치 번역의 과정이야말로 서류 준비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